2023년 4월에 우리 한국과 중국에 굉장히 대비되는 그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의 그 현장 실사단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산 엑스포죠.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지금 4개 도시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 4개 도시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 리야드와 부산의 대결, 그 중에서 리야드가 조금 이제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국빈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요. 근데 프랑스와 중국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그 좀 묘한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2030 월드 엑스포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지지한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랍뉴스의 발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이미 현재 60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과 프랑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이 리야드를 지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지금 리야드의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좀 그 오묘한 지금 현 상태의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특히 유가와 맞물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프랑스가 리야드의 엑스포 유치를 지지했는데, 현재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히 그 이 에너지에 대한 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러시아로부터의 그 에너지 유입이 좀 어려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가 새롭게 그 국가원수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미국과 굉장히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고, 그 틈을 중국이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국과 사우디가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란과도 오랜 그 좋지 않은 관계를 중국이 중재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또 러시아와 친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에 언급되는 국가들, 사우디, 중국, 이란, 그리고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이라는 점이죠. 특히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란 그 국제 기구에서 원유 생산량을 좀 더 줄이겠다, 이 발표가 난 이후 2023년 4월 첫째 날에 전 세계 증시에서 국제 유가는 뭐 7% 이상으로 크게 상승을 하였고, 이 주요 정유회사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국제 유가가 좀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정반대의 그 액션을 취하는 이런 상황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사우디의 엑스포 활동을 지지한다. 특히 또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러면서 나름 자국의 실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은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상관없이 가장 공통적인 제1 추진 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주요 기업가들과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게 중국은 뭐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프랑스 증시 시가총액 1위인 루이비통,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로레알은 중국 시장이 가장 주요한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그 매출이 지난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그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이 차이나 리오프닝, 중국이 다시 코로나를 그 규제를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개방을 다시 재개하는 상황에서 루이비통의 그 가장 큰 매출처의 하나인 중국에서의 실적이 좋아지느냐의 여부가 루이비통의 2023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레알 역시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 가장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가 바로 로레알입니다. 따라서 로레알 입장에서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양호한 성장이 전체 기업의 그 실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자국 기업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국가 원수가 직접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한 이후로 지금 거의 매주 중국을 찾는 국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중국과의 교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최대의 무역 흑자국이자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올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적자로 전환된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치명적인 이슈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은 낮추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씁쓸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